뉴욕 증시는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16,000선을 회복하는 등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63.65포인트 0.4% 오른 16,027.5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도 10.57포인트 0.58% 상승한 1829.83으로 마감해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나스닥 역시 39.38포인트 0.94% 오른 4240.67로 마감해 엿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발표된 소매 판매와 고용 지표는 부진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폭설과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일부 기업의 실적 호조와 합병 소식 등도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이어오던 유럽 주요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독일 닥스 30지수와 프랑스 카크 40지수는 각각 0.6%와 0.17%씩 올랐지만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100지수만은 0.23% 떨어졌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부 금융주의 실적 부진 속에 장 후반 미국의 지난달 소매 판매 실적과 실업수당 관련 지표가 악재로 작용하면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과 달리 전주 대비 증가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8일로 끝난 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8,000건 늘어난 33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주 대비 1,000건 줄어든 33만 건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예상과 달리 증가세를 나타낸 겁니다. 무디스의 한 애널리스트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근 몇 주간 크게 출렁이고 있다면서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고용지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혹한 등으로 미국의 소매 판매 실적이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소매 매출이 지난해 12월보다 0.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매 판매 실적도 애초 전월 대비 0.2% 증가해서 0.1% 감소로 수정해 발표했습니다. 2달 내리 소매 판매가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전역을 강타하고 있는 혹한이 소비자들의 발을 묶어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지난해 12월 기업 재고 증가율은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월과 동일하게 0.4%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전망치를 웃돈 겁니다. 지난 11월에는 0.4% 증가했었는데 증가폭은 더 커지면서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습니다. GDP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인 기업 재고가 증가했다는 건 소비자들의 수요 확대에 대비해 기업들이 창고를 채우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넷 옐런 연준 신임의장의 미 상원 청문회가 연기됐습니다. 미 상원은행위원회는 현재 시각 13일로 예정됐던 옐런의 청문회를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새 청문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옐런의 청문회가 연기된 것은 이날 밤과 13일 눈폭풍주의보가 내려진 데 따른 겁니다. 미 상원은 이날 밤 눈폭풍주의보가 예보됨에 따라 향후 1년간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승인한 뒤 회의를 조기 종료했습니다. 이 상원은 오늘 24일까지 휴회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하루 전만 해도 혼조세를 띄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것도 지표가 부진했는데 이를 다 극복하고 장 막판에 힘을 내면서 플러스 마감을 3대 지수가 일제시킨 건데요. 다우지수는 하루 만에 16,000선을 되찾았고 S&P 500은 하루 만에 반등, 나스닥은 그 전서부터 계속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었죠. 엿새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다시 늘어나는 모습, 또 소매 판매가 2달 연속 둔화된 모습, 안 좋았었죠. 그런데 왜 막판에 뒷심이 생겨났을까요? 물론 일부 기업의 실적이 괜찮은 것도 있었고 M&A 모멘텀도 재료가 되는 모습이었지만 이런 지표 부진이 혹한과 한파로 인한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장도 전에 옵션 만기, 매물도 크지 않았고 지수도 크게 밀리지 않았었는데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일단 상승세에 제동이 걸린 건 사실이잖아요.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만기도 끝났는데 외국인들 중심으로 수급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오늘 장중에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동시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것이 또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신청한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청청초놈의 증시 타파 시간입니다. 신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래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주권회사에서 악성 교토하는 우리 동료 여러분, 그리고 객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그리고 외국 증권사 외국인 펀드 매니저 반갑습니다. 정성천남 신청합니다. 네, 전일 2월 옵션 만기였는데 지수는 현물 기준으로 크게 안 빠졌었고 프로그램 매물도 1,100억 남짓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금리 동결 이후에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고 삼성전자가 130만 원을 재차 이탈하는 모습이 좀 아쉬웠는데 어쨌거나 현물은 1920선으로 복귀하면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1940선 정도 오면은 저점에서 매수했던 것 한번 접고 수익 실현하고 가자라는 전략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전일 무엇보다 만기였기 때문에 파생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만기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리뷰부터 들려주시죠. 네, 에레나님 제가 어제 몇 시부터 주가가 급락한다고 하셨습니까?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네, 1시 반부터 2시 사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어제 정확히 여러분 1시 30분입니다. 1시 30분에서 주가가 폭락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제 사실 모르는 분은 모르지만 아시는 분은 다 압니다. 옵션에서 선물 콜에서 우리 기인들이 거의 한 1,000억 정도 터지는 참사가 났습니다. 참사가 났는데 아마 아침에 어제 아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어제 그 소주의 그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지 않나 이렇게 되는데 어제 정확히 1시 30분에 주가가 급락함으로써 우리 콜 갖고 있던 200억이 곱하기 5 이상이 돼가지고 1,000억 정도 터지는 우리 개인들의 참사가 어제 났습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제가 큰 소리 거품을 물겠는데 여러분들 돈 잃은 가운데 제가 거품을 물어 막겠습니다. 고요. 하여간 여러분 혹시 옵션 해가지고 데미지 많이 입으신 분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릴 테니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도와주겠다는데 참 너무 안 됐다. 어제 너무 참사의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전날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떴었죠. 떠가지고 우리나라도 증시도 좋아지지 않을까. 특히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거 신고가거든요. 신고가다 이랬는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 133만 원 제도에서는 현금화를 해락하는데 또 현금 안 두고 막 질러가 삼성전자 뜨니까 좋다 이래가지고 어제 그 전날 콜옵션 매도를 더 많이 했어요. 보통 콜옵션 매도 130억 있다가 210억까지 채우면서 어제 이제 대량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옵션 하는 분이 선물까지 연동해 갔는데 콜옵션 매도에서 여기서 터지니까 어제 선물까지도 200억 정리해가지고 깡통을 2천억까지 정리해가지고 깡통을 막는 이런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옵션 하지 마십시오. 옵션은 선물의 소량의 돈으로 해지하는 그런 부분이지 옵션은 여러분이 절대 못 잃습니다. 이번에 그 옵션 한 달 동안 제가 어림짐작 계산해 봤을 때 한 1,600억 정도 우리 개인들이 옵션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개인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여러분 옵션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프리미엄이란 게 증권회사가 조작해가 올려놓는 건데 그 프리미엄을 누가 먹습니까? 기관들이 다 먹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옵션 하지 마라.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주식이 여러분 예상외죠? 예상외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1940포인트 전에서 이제 현금 한번 접자고 했는데 안 접었어요. 안 접고 여러분 어제 이제 큰 사태가 났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뭐냐면 주식은 반등은 항상 3단으로 상승하죠. 3단으로 상승합니다. 3단으로 상승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3단으로 상승하는 그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깃털 동안 연속 쉬어라고 했는데 안 쉬고 우리 개인들이 또 옵션에서 설쳐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입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21평형 자리에서 너무 매물대가 두껍다. 두껍다니까 이 매물이 아직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저질러 버리는 바람에 저도 여러분을 말려도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저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과거처럼 속된 말로 10원짜리 동전 넣으면서 욕을 하면서 여러분을 말려야 될지 그때도 안 마르고 이렇게 좋은 말 해도 안 마르고 이거는
우의독경에 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저도 가슴이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간 61의 평이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하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 또 쉬어야 된다. 저 친구는 나오면 매수를 쉬어야 된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는 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DMI 차트가 어제 골드 일보 직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바로 나와버렸어요. 바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드 일보 직전에서 데드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주가는 또 약세로 돌변한다. 또한 뭐냐면 골드에서 데드 나는 골드가 나면서 짧은 기간에 데드가 나면 이러면은 장가적 힘이 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반등하겠지만 반등해도 수익 나는 종목은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뭐 장기적으로 갖고 있지만 바닥에 있다가 바닥에 특히 1900아에서 오브이자 내 가지고 살았겠는데 이때 사는 분들 중에 현금 안 낸 분들은 현금화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제가 여러분 화살표에 이렇게 그어놨죠.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 기준선이 이제 앞으로 계속 문제되는 그런 지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그렇지만 일목균형표 배우셔야 됩니다. 일목균형표 배워야 되는데요. 워낙 이제 우리 방송에서 서울 방송에서 일목균형표를 많이 뜯어버리니까 일목균형표 전문가들이 싹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일목균형표 배우고 싶은 분 내일이죠. 12시에 영등포 정역 5번 출구 한성빌딩 3층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요. 여러분 기준선에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지지를 받습니다. 받는데 기준선 지지가 이제 계속 받을 거예요. 받으면서 전환선이 상승할 때까지는 기준선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선이 받는다는 것은 주가가 지지는 강하지만 아직 상승 트렌드는 여러분 아다시피 전환선이 기준선을 올라오는 그 시점에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보니까 치고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장 자체가 이제 거의 페난트형이죠. 이 페난트형 자체의 장이 보통 우리 3단으로 떨어지면 끝인데 이번에는 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그만큼 주가의 반등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매물층 자체, 이 페난트 자체에서 치고 가기에는 아직까지 구름의 변곡으로 봐서는 한참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는 전력 투구하지 마시고 지금은 숨고르기와 현금을 만드는 자리를 충분히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여러분 보다시피 1920포인트에서 주춤주춤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장이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객의 tak금이 약세 모양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코스닥은 제가 분명히 1910에서 1920, 520에서 514에는 순환매가 올 것이다. 순환매 때 내 종목이 올라가는 그 자리를 빨리 올 때 현금화하시고 코스닥도 대형주로 선로만 하락하는 거 이거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일단 코스닥 종목을 제가 볼 때는 순환매가 오는 타임에 현금화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가가 기업고 100불 넘었고 금값이 1300불 넘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경기는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반도체 지수에 여러분 영향을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기관들이 고객의 통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14조 4천인데 믿을 거 못 되고요. 일단 기관들의 선물이 일단 14,400 아직까지 한 달 남았고 영업일 수 19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관들이 과연 1조 4,500억을 걸어가지고 지금 손해가 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선물이 257.50입니다. 257.50이 나는 부분에서 과연 여기서 기관이 손실을 확정 지을 것인가 볼 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기관들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관 동량의 선물 동량을 꼭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 기관 동량의 선물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알지만 삼성전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상승, 삼성전자 133만 원 찍고 밀리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130만 원 이하는 땡큐하면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코덱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반도체 주식이 거래 대금에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B차익 순매수의 활발성, 이 활발성이 계속된다. 지금 최근에 이제 선물 옵션 전문가 방에서 장렬히 전사할 수밖에 없었죠. 다 죽었습니다. 특히 옵션 방의 전문가들은 거의 없어졌고, 거의 뭐 외양선 변기를 탄다든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네거티브, 극단적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뭐 황금 라인이나 원 라인 매매 해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엉터리죠.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 라인이나 투 라인 단순한 매매보다는 선물을 해치 매매성으로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극단적으로 특히 지금 선물 이번에도 콜옵션, 풋옵션이 극단적으로 가는 바람으로 개인들이 참사가 났고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뭐 원라인이나 투라인, 라인을 꺼놓고 위에 가면 콜, 그거는 자기가 특히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은 해치 매매성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다는 것은 선물이 특히 여러분 해치 매매성으로 특히 50포인트대, 1950 이하는 그렇지만 50포인트 해치 매매성으로 해야만 여러분이 버틸 수 있지, 뭐 극단적으로 라인 하나 꺼놓고 위에 올라가면 콜, 내려가면 콜. 결과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외국인의 동향도 굉장히 약세 모양을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적인 거는 현명하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라운드는 정해졌죠. 이번에 1890에서 1950 이달의 라운드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달의 움직임이 하방 쪽으로 다시 1890 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하방 상방으로 제가 볼 때는 1890에서 1950까지 월 피봇이 제가 볼 때는 정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맞추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 피봇이 어제 여러분 1940포인트에서 걸려가지고 내려왔죠. 40포인트 내려왔는데 또 도전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주피보도. 근데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진짜 쉬어야 된다. 왜? 주피봇이 다음 주에 나오는 모양을 보고 액션을 취하는 것도 현명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1피봇 자체가 오늘부터 활동성이 어제 여러분 1피봇이 보시면 꼭지에서 바닥까지 떨어지는 진짜 큰 참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옵션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어제 1시 여러분 보다시피 15분 이후에 1시 15분이죠. 정확히 1시 30분에 정확히 꼭지를 쳤습니다. 어제 32분에 쳤는데요. 제가 여러분 30분의 이야기인데 32분에 꼭지를 치고 여기에 우리 개인들의 속된 말로 피와 땀으로 모으는 돈들을 특히 콜옵션 매도해서 전부 장렬히 지수가 1포인트 빠질 때마다 100억씩 날아가는 이런 참사가 났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데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 좀 인지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고 덤벙거리지 마시고 일확천금을 노리지 마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자리에서는 여러분 쉬어가는 자리고 피봇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쉬어라 할 때 쉬는 이유가 있습니다. 쉬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 친구는 나와가지고 어쩌든지 쉬라 삼성전자가 살아가는데 실제로 삼성전자와 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제가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하는데 이 방송을 요즘 기관과 외국인 기관들이 더 이용을 많이하고 더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내가 그러면 이 방송 할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신규 여러분 부디 내 방송 좀 듣고 돈 좀 따십시오. 제가 속 천불납니다. 돈 좀 따라니까 왜 돈 뺏기고 난립니까? 여러분 돈 좀 따고 내 마음 아직도 모릅니까? 내 여러분 편인데 왜 내 말 안 듣고 기관과 외국인은 내 말 듣는데 왜 여러분 내 말 안 듣습니까? 참 속 열불납니다. 여러분 아침 방송 보고 꼭 실천하는 우리 새 정치자 여러분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청성촌놈 신청합니다.
네, 어제 1시 반 이후에 선물 지수가 급락하면서 개인 콜 투자하신 분들의 피해가 정말 많았었는데 옵션 하지 말자 하셨고요. 선물도 역시 한 방향 매매는 위험하고 그냥 해지성 정도로만 투자했으면 하셨습니다. 선물 쪽에서는 기관의 수급을 꼭 살피자라는 말씀과 함께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현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더 쉬어가자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샘플러스 신청원 전문위원회 의견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 미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이 상한가 공장장 만나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아이고, 예.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AI가 발생했다라는 재료를 가지고 50을 탑픽으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뭐 50만 좀 그랬던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재료가 좀 묻히는 거 아닌가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상승할 가능성은 있는 건지 리뷰 좀 들어보겠고요. 오늘장 상한가 예상 종목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나 코스닥 상단 저항의 저항벽에 부딪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1940포인트에 대한 매물벽이 좀 두껍기 때문에 1920포인트 그러니까 지수 차트에서 5일선 정도의 갭은 메우고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테마주 쪽에서는 AI 관련주들 상당히 좀 유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제일바이오라든지 이글벳, 고려제약이나 파루, 50까지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이 나올 때 테마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쏠리는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50을 탑픽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일바이오, 그러니까 AI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바이오가 어제 6%까지 급등이 나와주면서 파루도 한 4% 정도, 이글벳 또한 3% 정도 상승이 좀 나와주었는데 상승 탄력이 제한이 되면서 조금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었는데 일단 이 종목들은 제가 공통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전체적으로 공통된 점이 파루나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격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그동안의 급등 후에 급락이 나왔을 때 저점을 21선이나 61선 저점을 잡아주면서 지지로 작용을 하면서 공통점으로 눌린 양봉의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우리가 단기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탑픽주로 해드렸던 50이 한 0.8% 정도 갭 상승 출발하고 난 이후에 한 2.4% 상승이 단기적으로 좀 나와주었다가 전체적으로 AI 관련주들, 앵커님께서 좀 말씀해 주셨다시피 큰 급등락 없이 일단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지수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194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은 탄력이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탄력이 둔화된 부분은, 부분의 쏠림 현상은 코스닥 테마주로 올 수 있다는 점이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어제 뉴스가 일단 나와준 게, 그동안에 잠잠했던 AI 이동 지역이 뭐 원주라든지, 또는 정읍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가 하락과 더불어서 그걸 이용한 테마주의 기능은 AI 쪽에서도 나올 확률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그런 관심세는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이 그래도 다른 AI 종목들보다는 조금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는 이유도 조금은 저점을 확실하게 조금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가 어제 손절가를 제가 2,750원 정도 이 정도를 제시해드렸는데 일단 2,800원 정도로 조금은 타이트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800원이 이탈되면 빠르게 손절하는 전략을 해서 일단 빠른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 AI 관련주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섹터들 중에 우수 AMS를 기본으로 해서 동방성기와 어제 신공항 관련주들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 용역 발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급등락이 자신 없으신 분들께서는 신공항 관련주들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신공항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동안에 동방성기 같은 경우에는 9거래일째 연속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말씀드렸던 때보다 한 20%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중요하게 지금 어제 중간 발표가 나와준 게 국토부에서
보고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은 물론 보고회 이후에도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렇게 좀 나와주었는데 이 뉴스를 보고서 상당히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기대치는 상당히 좀 높게 만들어 놓고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무슨 비공개로 진행한다.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일단 뉴스가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신고한 관련주들 공방성 기간 7.8% 정도 하락 마감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수익 매도의 관점은 일단은 좀 맞아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중요하게 이 신고한 관련 섹터들이 8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가 끝나고 타당성 조사에 일단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8월이죠. 이제 8월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크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일단 수익 매도를 일단 하되 눌림이 크게 나와준다면 그때를 이용한 매수 정도는 가능하다 해서 이 신고한 관련주들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서 지금 시장이 지수가 상승 후에 좀 눌림이 나와주었고 재차 반등권에서의 저항력에 좀 부딪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종목을 베팅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종목들 여유를 갖고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좀 지수가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기술적 반등에서 저항벽에 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부딪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지속적인 상승세 탄력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제가 어제 AI 관련주들을 말씀드릴 때 지수가 하락할 때 대형주들이나 중소형주들 보다는 테마주 쪽으로 매수세가 쏠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던 이유도 지금 시장 탄력 자체가 조금은 저하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수 관련주들이든지 개별주들보다는 조금은 개별주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힘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시장 하락을 이용한 어떤 테마주 쪽으로 돈이 쏠린다라고 한다면 그 강도는 강하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시장의 어떤 포인트지 않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섹터, 제4이동통신 관련주들.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콤텍 시스템을 일단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기산텔레콤하고 성화정보통신을 말씀드리면서 KMI 재료가 나와졌을 때 고점, 그러니까 윗꼬리까지의 수익을 보고 눌림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성화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윗꼬리까지 나와주면서 말씀드렸던 때보다 한 12% 정도 일단 상승이 나와주었고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한 8% 정도 일단 수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한 2,315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KMI 재료가 나와줬을 때 윗꼬리까지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 판단하시면서 오늘 기산텔레콤 그리고 제4이동통신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면서 한 3일선이나 5일선 정도 공략을 하는 그러니까 전략을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해서 제4이동통신 관련주들 일단은 정고점까지의 상승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면밀히 관찰하면서 대응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장 신규 종목들 공략하기보다는 기존의 보유주들 중심으로 해서 관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두코멘터님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지수 하락할 때 오히려 틈새 전략으로 테마주를 보는 것을 아주 강조해 주셨었죠. 오늘은 다시 한번 제4이동통신주 주목하자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언제나 목표가는 이전 윗꼬리까지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일시적 지표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랠리를 보였는데요. 전일 우리 장은 옵션 만기일을 맞아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꼬이면서 많이 밀리진 않았지만 1940선을 내주고 30선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귀환이 요원한 가운데 국내 증시 탄력이 좀 둔화되는 것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